JP모건이 2026년을 향한 새로운 경제 지도를 내놨습니다. 앞으로 딱 2년인데 과연 우리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오늘 이 중요한 보고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JP모건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했어요. 우리가 알던 그 저물가 시대, 그리고 모든 술술 풀리던 세계화 시대, 이제 그 공식은 끝났다는 겁니다. 아주 명확하게요. 그럼 그 빈자리는 뭐가 채우냐? 바로 강력하게 또 서로 얽혀있는 세 가지 힘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낡은 지도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고요. 우리는 기회랑 도전이 막 뒤섞인 그런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거죠. 자, 이 새로운 경제 지평의 가장 중심에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요. 바로 인공지능, 그리고 파편화,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입니다. 이 세 가지 동력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? 자, 첫 번째가 바로 AI 혁명입니다. 생산성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동시에 이게 거품일 수도 있다는 위험도 같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파편화. 이제는 싸고 좋은 것보다 안보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도 버텨내는 힘,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조적 인플레이션. 싸고 풍족했던 시대는 이제 가고 더 높고 또 예측하기도 힘든 물가가 이제 우리 일상이 될 거라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. 이 세 개의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?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숙제인 거죠. 그럼 첫 번째 힘, AI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AI 투자가요,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왜 거대한 지각 변동인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자, 먼저 데이터 센터 한번 볼까요?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바로 이곳에 대한 투자가 2026년까지 무려 50% 이상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. 이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죠.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026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부을 돈, 이게 연간 5천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90조 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. 와,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? 이 모든 투자가 모이고 모여서 이제 AI 관련 지출이 미국 전체 시장 자본 지출의 4분의 1, 그러니까 25%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. 이 투자가 얼마나 거대한 거냐면요. 이제는 미국의 GDP 성장을 이끄는 힘이 소비자 지출보다 이 AI 인프라 구축에서 더 크게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. AI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에요. 실물 경제 그 자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된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시작됩니다. 바로 약속과 압박의 충돌이죠. AI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잠재력이 현실 세계의 아주 심각한 제약들과 꽝 하고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모두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지금 이 AI 열풍, 과연 곧 터져버릴 거품일까요? 아닐까요? 이 부분은 주장이 팽팽한데요.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. 이거 버블이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사모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걸 지적해요. AI 스타트업들이 다른 일반 기업보다 무려 230%나 높은 몸값을 받고 있다는 거죠. 반면에 아니다, 버블 아니다 하는 쪽에서는 공개 시장의 실적을 보라고 합니다.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주가 오르는 거 보세요. 단순한 투기 심리가 아니라 진짜로 돈을 엄청나게 잘 버니까 그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. AI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약속은 바로 이런 눈부신 반도체 기술에서 나옵니다.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무한한 가능성 말이죠. 하지만 그 눈부신 약속은요, 아주 차갑고 묵직한 현실의 압박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AI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,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. 그 압박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. 첫째, 전력망이 못 버텨요. 전기를 새로 끌어오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하고요. 미국 전력망의 70%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는 겁니다. 게다가 인프라 자체가 너무 낡았어요. 송전선 10개 중에 7개가 25년도 더 된 노후 설비라는 거죠. 여기에 자원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. 데이터 센터 열시키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편화가 발목을 잡습니다. 전 세계가 힘을 합치던 시대가 끝나가니까 이제는 필요한 부품 하나 구하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죠. 자,
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새 시대의 항해 지도를 대체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? JP 모건이 제시하는 전략,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AI 경쟁의 초기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? 이 차트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. 화려한 AI 서비스가 아니었어요. 그 기반을 닦는 소위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, 그러니까 거대 클라우드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,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. 어떻게 보면 AI의 압박 요인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된 셈이죠. 그리고 AI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이자 그 자체로 거대한 흐름인 파편화에 대해서도 한번 보죠. 이제 세상은 값싸고 효율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.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세계화에서 파편화로의 전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만 해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계화가 최고였죠. 그러다 2018년 미중 디커플링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이 22%에서 12%로 뚝 떨어졌습니다. 2022년에는 유럽이 다시 군비를 증강하면서 평화 배당금을 받던 시대는 막을 내렸고요. 그리고 2026년 이제 우리는 회복 탄력성, 안보, 그리고 지역 동맹 같은 것들이 핵심 투자 테마가 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지평을 위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? 보고서는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. 첫째, AI의 기회는 잡아야 합니다. 다만 그 뒤에 숨은 위험도 늘 경계해야겠죠? 둘째, 파편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안보, 에너지, 공급망이 만나는 지점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. 셋째, 높아진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 가치를 지키려면 실물 자산 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큰 기회는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사모시장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. JP모건의 마지막 메시지는 상당히 묵직합니다. 어쩌면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갑니다. 이 새로운 경제의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항해는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?